IP데일리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여성 발명왕으로 선정되신 케어젠의 김은미 부사장님과 발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이제 16회 발명왕으로 어찌 보면 16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발명왕이 되셨는데 뭐 느낌이랄까 소감이랄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되게 큰 상을 받아서 제가 받아도 되는 상인가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게 뭐 여성 최초의 의미가 막 크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알려지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좀 너무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좀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케어젠의 CTO, 그러니까 Chief Technology Officer, 그 최고 기술 책임자인데요. 이게 CTO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기업에서는. 주로 이제 연구의 개발부터 이 상업화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좀 관리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명왕 선정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펩타이드 개발의 선구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기 펩타이드가 뭔가 되게 궁금할 텐데 펩타이드를 좀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펩타이드라고 하면 이제 저희는 단백질은 되게 많이 알고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단백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물질이 아미노산인데요. 이런 아미노산들의 연결체, 작은 단량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미노산들의 연결체, 단백질의 작은 단량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세포를 조절하는 게 단백질이며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다시 재생시키기도 하고 노화를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많은 질환들이 이런 단백질 질환이거든요. 단백질이 변형이 돼서 세포를 변형시킨다거나 단백질이 부족해서 뭐 세포가 죽는다거나 대부분의 질환들이 저희가 노인성 질환들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단백질 질환들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단백질 연구를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량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량체를 좀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단백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물질이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이 2개 이상의 아미노산 연결체를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나 뭐 작게는 지금 이제 GLP-1이 펩타이드라고 많이 불려지는데 GLP-1이 30개가 좀 넘거든요. 그런 아미노산들, 작은 아미노산들의 연결체들을 펩타이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으세요. 그 단량체라는 건 이제 네네. 아미노산 한 개. 네네네. 한 개를 단량체라고 표현을 네네네네. 하고, 예, 우리가 특허를 낼 때 네네네. 이번에 이제 발명왕 대신 그 공로가 물질 특허를 출원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질 특허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되게 어떻게 다른가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신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특허를 지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이제 제품이 아니라 제품을 조금 더 변형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완전히 없는 물질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개발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연구하면은 뭐 줄기세포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유전자 가위를 이야기할 때 이제 DNA도 이야기도 하고 또 단백질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케어젠에서 지금 연구하시는 거는 그런 단백질을 연구하시는 거라고 근데 볼 수 그쪽에 있는가요? 조금 가깝고요. 이런 단백질이 근데 갖는 이제 장단점이 좀 명확한데 사실 이 단백질이 제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안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이제 보관 온도나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단백질의 기능을 하는 작은 물질에 좀 더 안전하고 안정한 펩타이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단백질이라는 게 몸의 대사작용을 이제 다 네네. 조절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신물질을 개발한다는 거는 그런 몸의 그런 대사물 단백질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건가요? 그죠. 그 단백질이 사실은 이 우리 몸 모든 세포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이게 나이가 지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돼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세포가 뿜어내는 이 물질 중에 하나인데 세포가 만들어내는 이 만들어내는 물질도 자기 기능을 하면 다시 죽고 다시 또 세포가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노화가 되면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오는 질환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저희는 그런 단백질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기능을 하는 펩타이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몸에서 생성해내는 단백질을 과 비슷한 유사한 거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건가요? 기능적으로 유사한. 그러면 이런 펩타이드라는 신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가요? 그거 굉장히 큰 노하우인데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아미노산 서열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저희가 기능과 이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부터 이런 펩타이드의 구조와 기능 연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노하우가 있고 이 펩타이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거를 똑같이 카피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이제 몸에 있는 이 단백질의 기능을 하려면 완전히 똑같은 서열을 카피해 가지고는 되진 않고요. 이제 이게 좀 안정한 구조로 갔대.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안전하게 좀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조 연구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구조 연구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해오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펩타이드의 서열만 봐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케어젠에서 뭐 지금 펩타이드를 만든다. 그러면 좀 쉽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헤어로 따지면 우리가 발모를 촉진시켜주는 물질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러면 헤어는 어떻게 나게 될까? 헤어의 세포는 어떻게 이 머리카락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헤어 세포를 조절하는 단백질, 보통 이제 아나젠 스테이지라고 헤어가 성장하는 시기를 조절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요. 그런 단백질은 뭘까? 근데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하고요. 그러면 그 단백질에는 어떻게 세포에 작용을 할까? 그럼 이 단백질 중에 어떤 사이트가 좀 중요한지 서열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이 단백질의 기능을 갖는 새로운 펩타이드를 만들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후보 물질이 나오고요. 그 후보 물질을 실제로 인텍트한 단백질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를 개발을 합니다. 그런 물질을 연구를 해서 그 물질이 어떤 아미노산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만약에 펩타이드를 개발을 하고 싶어도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노하우나 이런 게 없이는 아무리 큰 기업이 하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찾았다. 그럼 그 구조는 어떻게 규명하게 되는 이제 건가요? 그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금 오랫동안 다 규명이 된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단백질, 이미 지금 규명된 단백질에 대한 구조 연구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근데 이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저희 펩타이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 하면은 이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이렇게 네. NHOC 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이 이미 이제 저희는 이 아미노산들은 이미 저희가 체내에 있는 L폼의 아미노산들이 이미 지금 구매가 저희가 가능해서 이제 L폼의 아미노산들은 이 아미노산의 서열을 어떤 구조로 어떤 아미노산들이 이게 어떤 펩타이드 하나를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렇게 아미노산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요거는 이미 이제 저희가 아미노산 형태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서열이 중요합니다. 이 펩타이드가 어떤 구조로 좀 있을지 그러면 어떤 아미노산의 조합들이 이런 기능을 할지 이게 서열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미노산이 펩타이드를 만드는데 그 펩타이드가 어떤 아미노산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이걸 규명을 해가지고 펩타이드를 만드시는 거다. 네,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노하우이기도 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물질 개발을
개발을 하시게 된 뭐 동기랄까 이런 게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쪽에 신물질 개발에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랄까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계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를 이제 창업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바이오를 전공을 하셨고 이런 단백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캔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캔서가 사실은 이 단백질은 이 캔서셀의 증식을 좀 유발시켜주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스 팩터 이런 단백질류들이. 근데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얘가 우리가 노화가 되면 이런 세포들이 줄는데 이런 세포가 줄어서 오는 노화를 세포를 다시 증식시켜주는 단백질을 오히려 넣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되게 생각의 전환인데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러면 나는 단백질을 일단은 우리 피부 세포에 한번 응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진짜 큰 저는 전환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니 단백질의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화장품 원료로 쓰이기에는 너무 크게 커서 분해가 잘 되고 그리고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게 너무 저장 온도가 너무 어렵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 얘의 기능을 갖되 좀 작은 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발명인데 네네네. 그 우리 김 사장님이 발명에 이렇게 좀 이렇게 뛰어들었다 그럴까? 이거는 이제 어떤 계기랄까? 내지는 목적이랄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내가 뭘 발명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건 아닌데요. 저는 이제 이쪽을 너무 재밌게 했고요. 사실 공부를 너무 재밌게 했는데 이 인체를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딱 10년 됐을 때에 좀 생각이 굉장히 좀 달라진 계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되게 뭔가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 됐고 그리고 이 단백질의 기능을 갖는 펩타이드들을 내가 이렇게 해서 좀 개발을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그게 네네네.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네네. 근데 뭐 특별하게 목적을 갖고 시작을 뭐 내가 이런 걸 개발해야지 발명해야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즐거웠고 그러다 보니 제 전문성이 좀 쌓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고 이런 걸 좀 하면 더 재밌겠다라는 이러면서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되돌아보시기에 이때가 뭐 좀 전환점이 됐다든가 내지는 이게 정말 이때가 재미있었고 좀 기억에 남는다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진짜 미백 펩타이드나 헤어 펩타이드를 개발을 했을 때인데요. 이것도 이 헤어 그로스를 촉진시켜주는 펩타이드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정말 헤어리스 마우스에서 털이 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명왕 선정된 그 계기가 결국 그 펩타이드 그 중에서도 뭐 코어 글루타이드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하셨는데 요새 뭐 위고비 마운자로 이래가지고 비만약 선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코어 글루타이드라는 게? 실제로 이제 아미노산 서열상으로는 많이 틀리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비만약들은 GLP-1 계열의 대부분의 이제 비만약들이고 걔네들은 이제 아미노산이 30개가 좀 넘는 아미노산의 서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걔네 기능 자체는 걔도 마찬가지 GLP-1 수용체를 타서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살이 빠지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는 걔네와 서열은 다르지만 좀 작은 펩타이드 7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작용 기전은 똑같습니다. GLP-1 수용체를 타서 저희도 먹으면 좀 포만감을 느끼고 이런 작용 기전은 똑같습니다. GLP라고 해서 뭐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에서 네네네. 이제 몸속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을 네네네네. 모방한 그런 이제 물질 그렇죠, 그렇죠. 그 기능을 하는 펩타이드. 똑같은 GLP를 모방해서 이제 그렇죠, 만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요새 노보 노디스크 뭐 위고비
뭐 일라일리 마운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좀 다른 점 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코글루타이드 케어젠에서 하는 거하고. 네네. 저희 케어젠에서 하는 이제 코글루타이드는 저희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한 이유는 사실 저희는 이제 비만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을 때 12주 섭취했을 때에 약 10.5% 정도의 체중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큰 체중 효과인데, 근데 부작용이 전혀 거의, 그러니까 위장관 장애가 약하게는 일어났지만 그게 거의 부작용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부작용이 많지 않아서 저희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도 좀 먹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임상시험을 했는데 유사하게 약 9% 정도의 체중이 빠졌는데, 이제 그러면 일반인도 쉽게 먹을 수 있고 굳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그리고 사실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이 BMI가 30 이상인 비만인들만 처방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약이고 주사제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는 쉽게 구매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약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이 부작용이 위장관 장애 이외에 체중도 빠지지만 이 GLP-1 계열의 약물들은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근육은 사실 되게 굉장히 우리 몸의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코글루타이드는 GLP-1 수용체 말고도 IGF-1 수용체랑도 바인딩을 해서 이 근육의 강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작용을 하는 펩타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은 빠지는데 근육은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펩타이드입니다. 그게 가장 큰 펩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어젠에서는 코글루타이드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세마글루티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일라일리 마운자로는 티르제파티드 이렇게 부르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 동일한 GLP 계열의 그런 펩타이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세마글루타이드나 이제 그런 물질들은 이제 GLP-1 아날로그들이어서 GLP-1이랑 거의 유사체. 이거는 뭐 새로운 물질이라기보다는 이미 단백질, 펩타이드라고 불려지는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 용량 조절을 통해서 지금 이제 체중 조절제로 온 거고요. 저희는 이제 아예 새로운 물질인 거죠. 왜냐면 GLP-1하고 GLP-1 수용체랑 바인딩할 수 있는 새로운 펩타이드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체중 조절제로 온 거고요. 그러니까 GLP-1은 아시겠지만 이미 혈당 조절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이잖아요. 인슐린 예, 시크릿을 당뇨 시켜주는, 치료제. 네네, 예, 당뇨 치료제로. 그래서 이제 걔는 이제 당뇨 치료제로 이미 알려져 있는 단백질의 펩타이드입니다. 예. 이제 똑같이 몸 안에 GLP라는 걸 모방한 거는 똑같은 거고, 그러면은 좀 다르다는 거는 어떤 의미세요? 그러니까 그런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그 세마글루티드나 틸제파티드는 그것도 하여튼 몸에 있는 거를 카피한 거고, 케어젠의 코글루타이드 같은 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새로 만들었다는 건 그렇죠, 어떤? 그렇죠.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GLP-1 계열의 약물들은 보통 이제 체내에 있는 GLP-1 이미 그러니까 내가 개발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상업화가 되어진 물질에 아마 뭐 지방산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이제 약간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나온 물질들인 거고, 저희는 이제 아예 없던 물질을 GLP-1의 기능을 하는 새로운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아미노산 구조를 만들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네네. 물질을 그렇죠, 만들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먹었을 때 GLP-1 수용체하고 음. 만나서 기전을 그대로 갖는 그 체중 조절이 가능한 이런 물질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수용체라는 건 이제 세포에서 외부에서 단백질을 그런, 예, 받아들이는 이제 기전을 역할할 수 있는 물질, 또 다른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게 일라릴리에서 나온 뭐 마운자로나 노보디스크 위고비는 확실하지 않냐? 의약품으로서 확실한 거고, 어쩌면 건강 보조식품 하면은 기능식품 하면은 조금 더 좀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증명하는 기간들이 되게 길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이렇게 시간과 돈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서 증명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연구한 입장에서의, 그리고 이제 얘를 상업화해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안전적인 측면은 전 모든 비만인뿐만이 아니라 정상인들도 섭취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식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적인 측면, 안전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검증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참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되게 쉬워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제로 저희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허가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효능인데 효능은 저희가 이제 임상 시험을 했을 때 그냥 정상적인 체중은 8에서 9% 정도가 12주를 섭취했을 때 빠지고 그리고 이제 비만인 사람들은 이제 평균 한 10% 이상이 조금 빠지기 때문에 그런 수치적인 차이는 물론 사람들마다 있을 수는 있지만 뭐 GLP가 뭐 이런 마운자로가 좋아 케어제네 코글로타이드가 좋아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비교 실험을 명확하게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가 좋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하여튼 정리하면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기존에 이제 당뇨병 치료할 때 쓰이는 GLP를 모방한 GLP-1 계열을 이제 GLP-1이죠. 예, 네네네. 그거를 아날로그죠. 어찌 보면 조금만 변경해서 이제 네네네. 의약품으로 쓰는 거고 우리 케어젠의 코글루타이드는 하여튼 새로운 그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네네네. 하여튼 건강 보조 식품으로 쓰는데 효과는 같다. 뭐 뭐 이제 제가 얘 똑같아라고 하기에는 이제 비교 예.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존적으로 유사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임상 시험을 했을 때 검증된 데이터로는 이게 뭐 10%가 사실은 작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이제 경쟁력 있게 뭐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할 거라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항비만, 뭐 항당뇨 이런 네네네. 기능은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왜냐면 이제 기전이 똑같기 때문에 항비만 항당뇨의 기능으로서는 똑같습니다. 네. 기전이라는 게 GLP-1의 수용체를 타서 세포에 음, 이제 액티베이션을 해서 내가 이제 이거 좀 배불러라는 이제 이런 기능을 갖는 그래서 좀 덜 먹게 하는 이런 기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부른 포만감을 네네. 느끼고 또 예를 들어 이제 마운자로인가 이거 보면은 무슨 지방을 이렇게 분해를 촉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 왜냐면 이제 결국은 음식물 섭취가 좀 덜하면 이 지방이 연소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리폴라이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케어젠에서 여러 가지 신물질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가 지금 현재 미국의 임상 2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임상 1상이 끝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임상 1상을 환자 대상으로 지금 아일리아 비교군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지금 임상 2상을 좀 되게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황반변성 치료제는 이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제로만 지금 현재의 의약품이 나와 있는데 이 주사제는 어른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의 안구 후반부까지 주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저만제로 지금 임상 개발을 해서 임상 2상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임상 2상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저희가 혈당 조절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체중 조절제가 있고 또 이제 근육 강화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화장품 쪽으로는 저희가 탈모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뭐 펩타이드들도 있고 뭐 주름을 개선시켜 주는 것도 있고 미백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그리고 연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이제 뼈 관련된 질환 뭐 골다공이나 치주염이나 아니면 관절염 치료제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사질환 치료제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예. 네, 일단은 이제 요 세 제품은 저희가 이제 케어젤에서 개발한 이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개발한 펩타이드입니다. 실제로 이제 합성 펩타이드로는 전 세계 최초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지금 상업화에 성공한 저희가 첫 번째 기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혈당 조절제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펩타이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실제로 혈당을 조절해주는 펩타이드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먹는 GLP-1 펩타이드를 개발해서 지금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펩타이드입니다.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코글로타이드라는 제품은 먹으면 체중 조절도 되지만 이제 근육은 빠지지 않는 그래서 근육의 강화 효과까지 같이 있는 이중 조절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 지금 제품이고요. 이거는 지금 마이오키는 저희가 이제 이 근육의 성장을 촉진해주는 펩타이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많이 빠지는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근 감소증이 있으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이 스포츠 뉴트리션에도 굉장히 좋은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예. 안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인체 이제 세포를 20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늦어지는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저희 인체의 모든 세포들 연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조금 개발이 빠른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가시적인 효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아닌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집중 투자를 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연구비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연구비를 써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 케어제는 새로운 물질 개발 쪽에 이제 집중을 하셨는데 이 새로운 물질을 개발 내지는 발명을 좀 잘하는 비법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한 우물을 되게 오랫동안 계속 파다 보면 깊이가 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이게 늘 저희는 이제 지적 호기심을 늘 갖고 있고, 근데 그 호기심을 어쨌든 간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저희는 진짜 인체에 있는 세포를 조절하는 단백질, 요 단백질에 기능하는 펩타이드, 요거만 생각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래도 펩타이드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선두주자가 된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저는 GLP-1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는데, 왜냐면 펩타이드를 그 이전의 사람들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셔나 했는데, 지금은 이제 펩타이드 연구들이 GLP-1으로 인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펩타이드 진짜 효능이 있던데? 이렇게 많이 바뀌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펩타이드를 많은 기업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케어젠에서 하고 있는 이 연구들이 더 훨씬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 케어젠에서 하는 거는 주로 그러면은 먹는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는 약간 타겟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모다. 그러면 진짜로 두피에 적용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부작용이 없이.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큰 목표는 부작용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좀 접근해서 쓸 수 있게. 그리고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이런 물질들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네. 뭐 하여튼 굳이 먹어서가 아니라. 네, 먹기도 하고 주사도 하고 피부 도포도 하고 네, 네, 네.